고양이 직업과민 증후군, Feline Hypersensitia Syndrome, FSH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종종 직업과민 증후군 관련한 진료나 상담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질환 자체는요, 수의사들 사이에서조차 실체가 있는 질병이다, 혹은 강박증의 일종이다, 아니다, 신경원성 통증일 것이다, 사람의 틱과 같은 부분적인 경련 증상이다 등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진단명과 그 실체조차 논란이 되었던 질환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요, 원인이나 발병 기전 자체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지만은요, 실체가 있는 현존하는 질병으로 분류하는 추세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사실 많은 고양이들이 실제로 겪고 있으면서도 아직 우리 수의사들조차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고양이 직업과민 증후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상에서요, 경증의 흔한 증상으로는요, 주로 등 쪽의 피부가 꿀렁꿀렁 물결 치듯이 막 움직이거나 귀를 갑자기 탁탁탁탁 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몸을 긁거나 갑자기 동공이 확장되며 한 곳을 응시하거나 집중하거나, 혹은 꼬리를 심하게 치기도 하고요, 갑자기 우다다를 하며 온 집안을 뛰어다니는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이 심해지면은요, 동공이 확장된 채 한 곳을 쳐다보며 침을 흘리거나 심하게 울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다리나 꼬리에 상처가 나도록 긁거나 물어뜯어서 자해를 하기도 합니다. 강박적으로 스크래치를 하기도 하고요, 발작과 같은 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혹은 여러분의 동거묘를 향해 갑작스런 공격성을 드러내며 공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대부분의 증상들은요, 아주 짧은 시간인 1, 2분 이내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능청스럽게 모든 증상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이 고양이 직업과민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의사들은요, 증상을 기반으로 많은 추정들을 해보고 있는데요. 우선 사람의 신경통과 같은 그냥 단순한 신경원성의 통증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 관절염이나 디스크 같은 통증이 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혹은 부분적인 발작이나 부분적인 경련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부분적인 간질과 같은 뇌신경계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적으로의 어떤 원인을 한번 찍어보라고 한다면요, 뇌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강박증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추정해 봅니다. 제가 강박으로 보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런 직업과민 증후군이 다발하는 품종들이요, 샴이나 버만, 러시안 블루, 아비시니안, 히말라얀 같은 종에서 주로 많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샴이나 버만이나 러시안 블루나 아비시니안, 이런 모든 애들이요, 전부 다 유전적으로 강박증 소인이 있는 이런 품종들이 들어갑니다.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두 번째로 제가 이걸 강박으로 추정하는 이유는요, 경험적으로 증상이 심해서 제가 약물을 써서 치료를 해보면은요, 의외로 강박증에 사용되는 약물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잘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직업과민 증후군의 증상을 보이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먼저 병원에 가셔서요, 벼룩증에 의한 피부 알러지나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먼저 실시해 봅니다. 의외로 직업과민 증후군처럼 보여도요, 벼룩이나 진드기 같은 원인에 의해서 심한 소양감을 호소하는 피부 알러지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피부나 혹은 근골격계 계통의 통증성 문제가 아닌 실제 직업과민 증후군으로 최종 진단이 된다면은요, 치료의 방향은요, 고양이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또 고양이가 느끼는 이런 불편함들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증상 자체가요, 고양이의 삶의 질과 그를 키우는 사람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안 주는 이런 수준의 경증이라면은요, 그냥 환경 풍부화를 해주고 통증과 불안함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약물을 쓰는 정도에서 증상은 사실 많이 완화가 되게 됩니다. 펠리웨이 페로몬 훈증기나 센트리카민 칼라, 혹은 질캔과 같은 보조제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변 환경 또한 최대한 내 고양이가 무료하지 않게 이런 환경으로 꾸며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무료하지 않고요, 주변 환경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게 되면은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많이 경감됩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영상을 모아놓은 DVD를 틀어준다든가, 커다란 캣타워를 창가에 놔주고 창문에 해먹을 붙여 창밖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곳곳에 숨숨집을 두어서 항시 불안하면 숨을 곳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줍니다. 또 수시로 사냥놀이를 해주어 고양이의 무료함을 달래주시고요, 자신감을 심어주며 쌓인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동물병원에서 항불안제 같은 것을 처방받아 역시 같이 급여봅니다. 사실 심하지 않은 경증이나 중등도 정도의 직업과민 증후군은요, 이 정도 처치로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그 정도가 심해서 심하게 공격성을 여러분을 향해 보인다든가, 또 너무 심하게 흥분을 한다든가, 심지어 경련을 하는 듯한 증상까지 보이면은요, 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늘려주는 이런 약물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우의 약물은요 거의 평생 사용해야 하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요 증상이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는 사실은요 뭐 귀를 종종 까딱거리기도 하고요 뭐 정상적으로도요 등의 피부를 움찔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몸에 쌓인 에너지를 풀기 위해 정상적으로 우다다라는 미친 듯이 집안을 질주하며 쌓인 에너지를 풀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못 듣는 이런 소리에 집중하느라 한 곳을 응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정상 행동입니다. 사람도 가끔 등도 가렵고 두피도 가려워서 피부병이 없어도 뭐 극적극적하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가 머리를 긁고 등을 긁는다고 뭐 피부질환이나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양이가 등을 꿀렁거리고 또 그루밍을 많이 해서 털이 빠진다고 또 우다다를 한다고 지각과민 증후군이라고 미리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지각과민 증후군이 정말로 의심이 된다면은요 또 그것이 반복적이고요 또 고양이가 불편해한다고 생각되신다면요 반드시 그 빈도와 시간을 기록하시고요 동영상을 촬영해서 주치의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또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가려운 병을 동반한 피부병인지 혹은 정신질환인지 혹은 그냥 무료한 고양이 행동인지 알쏭달쏭한 고양이 지각과민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